역대 최고의 UFC 파이터와 세계 최강의 무에타이 천재가 호남룰로 만났습니다. 바로 마크 헌트를 능가하는 맷집으로 주먹을 얼굴로 받아버리는 불가사의한 싸움꾼 로탕 진무왕론과 세계 플라이급 역사상 부동의 1위를 자랑하는 드미트리우스 존슨. 원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불꽃을 피우던 존슨이 난데없이 스페셜 매치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업계 최고의 선수답게 예상을 뛰어넘는 명승부를 만드는데요. 과연 MMA 대 무에타이의 최종 승자는 누구일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헨리 세우도에게 패배하며 13연승이 끊겨버린 존슨은 기량이 떨어진 것도 완패를 당한 것도 아니었지만 벤 아스크렌과 맞교환되면서 원챔피언십으로 이적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 여전히 전성기를 누릴 시기였으며 UFC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원챔피언십으로 간다는 것은 당연히 챔피언이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첫 무대에 오른 존슨은 10승 3패의 타격가 와카마츠 유야를 만나는데요. 누가 봐도 존슨의 압승이 예상됐으나 현격한 체격차에 깔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플라이급 고트가 무명에게 고전하는 의외의 흐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존슨은 제 아무리 천상계 선수라도 언젠가는 인간계로 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체격차로 인해 공격이 막혀버린 존슨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저돌적인 공세를 쏟아보지만 압박감이 없는 유야가 망부석처럼 받아치고 까딱하면 끝날 뻔한 KO 펀치가 당도하면서 초대형 업셋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건 필사의 태클로 위기를 타개하던 존슨은 UFC 전설답게 회심의 인력을 알리는데요. 고비하인드를 역으로 쫓아간 존슨이 미세한 빈틈을 캐치하면서 벼랑 끝에서 살아남아 진땀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게 승리는 따냈으나 불안함을 남기게 된 존슨은 계속해서 UFC 시절보다 힘겨운 시합을 치릅니다. 그는 와다 타치미치와의 경기에서 자칫하면 무릎이 꺾일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겪게 되고 백초크 직전까지 흘러가거나 트위스터에 잡히는 등 명성이 어울리지 않는 의외의 시련을 맞이합니다. 사실 원챔피언십의 경우 한계 체중과 개체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체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업셋의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았지만 체력과 속도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나씩 따라가고 내리 2개의 라운드를 가져가면서 반정 승리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달 뒤 데니 킹헤드를 잡아내면서 그랑프리를 우승한 존슨은 원챔피언십 플라이급 타이틀을 걸고 아드리아누 모라에스를 만납니다. 당시 전적 18승 3패 13피니시로 장신을 앞세운 무에타이와 서브미션이 뛰어난 모라에스, 특히 신장 173cm로 플라이급 최장신에 속하기 때문에 최단신에 속하는 존슨에겐 쉽지 않은 상성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상대를 맞이하여 어렵게 풀어가던 존슨은 지난 시합에서의 불안함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안일하게 스탠드업을 시도하다 결정타를 허용하면서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KO 패배가 없었던 존슨이 처음으로 의식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하여 무결점 파이터로 오랜 세월을 보냈으나 대부분의 장기 집권 챔피언이 그랬듯이 이제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 같던 존슨은 아드리아누 모라에스와의 2차전에 앞서 무에타이를 대표하는 소형 탱크 로탕과 스페셜 매치를 치릅니다. 이는 흥행을 위한 이벤트 매치였지만 난생 처음 KO를 경험했던 존슨에겐 향방이 걸린 시합이었고 로탕의 경우 맞교환이 불가능한 미친 화력을 지녔기 때문에 무에타이로 진행되는 1라운드를 버티는 것이 필승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존슨은 로탕이 태클 디펜스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겠다며 철저히 준비하여 승리를 따내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무에타이를 따라가기보다 MMA 움직임을 녹여내면서 테크닉 위주로 1라운드를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호남 룰로 진행된 이번 경기는 첫 번째 라운드와 세 번째 라운드는 무에타이 룰로, 두 번째 라운드와 네 번째 라운드는 MMA 룰로 총 4개의 라운드로 진행되며 한 라운드당 3분으로 진행되는 특이한 규칙이었습니다. 빠지는 방향을 쫓아가지만 한순간 놓치는 로탕. 야, 무에타이식의 높은 중심을 잡았다면 나올 수가 없는 동작입니다. 사이드 스텝과 피봇으로 공간을 휘젓는 존슨, 기습에서 위빙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MMA 패턴인데요. 클린치 파이팅은 존슨이 앞서는 상황에서 싸움을 원하는 로탕이 시원하게 몰아칩니다. 그러나 시간만 끌더라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가로 스탠스로 접전을 회피하는 존슨, 커버링이 올라가자 팔꿈치로 때려박는 로탕, 후속타만 들어갔다면 다운이 나올 뻔했습니다. 다리부터 노려보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로탕, 적재적소에 반격이 날아오자 공격 턴이 끊겨버리고 무에타이 클린치에 실패하면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살벌한 스윙이 코앞까지 당도하는 상황에서 반응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존슨, 빰 클린치 공방에서 역으로 당하는 로탕, 노련한 판짜기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로탕이 느린 선수가 아닌데도 속도로 제압하는 존슨, 무에타이로 붙었더라도 이겼을 만한 기량인데요. 그렇게 완벽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피해로 무에타이를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2라운드, 이제는 입장이 바뀐 존슨이 태클을 치기 위해 압박합니다. 전진을 끊어보지만 공격이 쉽지 않은 로탕, 중심이 쏠린다면 태클이 날아오기 때문에 무게를 뒷발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방을 경계하며 천천히 접근하는 존슨, 그러던 이때 관록이 느껴지는 지능적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미들킥을 던진 다음 블락앤 카운터를 유도하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그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무턱대고 들어가면 카운터 니킥이 위험하기 때문에 앞중심을 설계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먹는 존슨, 생애 처음으로 등을 내주게 된 로탕, 털어내려 하지만 다리가 끼워져 있습니다. 오른손만 빼낸다면 초크로 연결되는 존슨, 이를 알고 있는 로탕이 필사적으로 항전하고 겨드랑이가 풀리는 순간 백초크가 완성되면서 그 어떤 공격이든 얼굴로 흡수하던 로탕이 커리어 처음으로 기절을 경험합니다. 예, 드미트리우스 존슨이 왜 고트라 불리는지가 나왔는데요. 주요 장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무에타이 시합에서 MMA 테크닉을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만약 뒷발 중심의 무에타이 스탠스를 구사했다면 로탕에게 익숙한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나왔겠지만 스탠스 전환, 피벗, 사이드 스텝 등 케이지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는 MMA 움직임을 활용하면서 기동력이 떨어지는 무에타이의 단점을 공략했습니다. 또한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격을 넣어주면서 마음 놓고 때리지 못하도록 심리전을 걸었는데요. 과거 똑같은 규칙으로 진행됐던 아오키 시냐 대 나가시마 유이치로의 경우 드롭킥 같은 과장된 공격으로 일부러 넘어지거나 테이크다운으로 시간을 지체하며 1라운드를 버텨냈지만 무방비로 태클을 치다가 카운터 니킥으로 박살난 걸 생각하면 드미트리우스 존슨은 이벤트 매치라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존슨은 로탕에게 자신의 주먹이 어땠냐고 물어봤으며 거짓말을 못하는 로탕은 보통의 선수들이랑 차이점이 크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어쨌거나 로탕을 잡아내며 재정비를 마친 존슨은 곧바로 아드리아누 모라에스와 2차전을 치릅니다. 지난 시합에선 원거리 발차기에 고전했지만 그보다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견제를 봉쇄하는 존슨, 그렇게 전략적으로 풀어가고 있었으나 킥캐치에 걸리면서 그라운드로 끌려가고 2분이 넘도록 상위 컨트롤에 당하면서 이번에도 힘겨운 시간이 계속됩니다. 심지어 하이킥으로 인해 KO 직전까지 몰려버린 존슨은 모라이스를 천적으로 맞는 줄 알았으나 무한에 가까운 체력으로 역전의 기틀을 쌓는데요.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자 피니시를 노리던 모라이스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모라이스의 체력이 급속도로 저하되면서 숨죽이던 존슨에게 공격턴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존슨은 챔피언의 위험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KO를 연출합니다. 기습적인 발차기로 셋업을 쌓아가던 그는 무릎 들기를 미끼로 한 기술적인 연계기를 장렬, 흔들리던 모라에스를 니킥으로 끝장내면서 자신이 패배를 당했던 기술을 고스란히 되갚아줍니다. 페인트로 카운터를 유도한 뒤 뒷중심 더킹으로 치고 나갈 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순간 폭발력으로 거리를 깨버리는 기막힌 장면인데요.
그런 예술적인 피니시로 챔피언 등극에 성공하면서 1, 2승도 어렵다는 커리어 황혼기에 메이저 단체에서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023년 모라에스와의 3차전을 승리하며 라이벌 관계를 청산한 존슨은 2024년 9월 기나긴 커리어를 마감하고 MMA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가 남긴 전적은 25승 1무 4패 13피니시. 존슨이 기록한 타이틀 11차 방어는 UFC 역사상 최다 방어 1위를 지키고 있으며 MMA가 발전하면서 점점 장기 집권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불멸의 기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존슨에 이어 현재 플라이급을 지배 중인 판토자는 고트와의 매치가 꿈이라며 존슨의 복귀를 바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나이 38살로 체급을 감안하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선수 생활을 마칠 때까지 기량 저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플라이급 탑랭커보다 솔직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편 존슨에겐 패배했지만 투혼을 발휘한 로탕은 본무대로 복귀하여 최고의 활약을 펼칩니다. 아이언맨이란 별명답게 수비가 필요 없는 그는 그저 뚜벅뚜벅 걸어가서 철퇴를 휘두르다가 순간 폭발력으로 끝장내는 경악스러운 스타일을 과시합니다. 그리하여 슈퍼렉과 함께 무에타이 괴물로 등장한 로탕은 그대로 장기 집권이 계속될 듯 보였으나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마는데요. 2경기 연속 개최 실패라는 황당한 사건을 저지르면서 5차 방어에 성공했던 챔피언 벨트가 허무하게 박탈됩니다. 그러던 2025년 일본 최후의 에이스 타케루와 싸우게 된 로탕은 그야말로 섬뜩하기 짝이 없는 피니시를 거둡니다. 두꺼운 글러브를 착용하고도 가공할 화력을 자랑하던 그는 닥터 스탑을 제외하면 단 한 번의 KO도 없었던 타케루를 벼락같은 레프트 훅 한 방으로 처참하게 박살낸 것이죠. 심지어 로탕은 1997년생으로 선수 생명이 한참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챔피언에 등극해도 본인의 타이틀 방어 기록을 넘어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위체급인 나비라난의 적수가 없는 만큼 개체 부담이 덜한 벤텀급으로 올라가도 빅매치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 드미트리우스 존슨의 원 챔피언십 활약기와 로탕의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채널의 지난 영상을 참고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